저희가 지금 이걸 타기 전에 엑스프로 오프로드 전용 모델을 탔었거든요. 확실히 그 엑스프로의 조수석에 앉았을 때보다도 픽업 트럭이지만 레저 여러 가지 또 승용을 고려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국산 픽업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주로 혼자 타시는 분들이라면 SUV 대신에 이거 타도, 제가 1년 넘게 칸의 오너였어가지고 제가 칸을 타면서도 제 취미가 낚시랑 캠핑이어서 오프로드를 꽤 많이 다녔거든요. 네, 지난번에 타스만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시승을 하게 됐는데요. 정말 그때 보고 나니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과연 SUV와 대체가 될까? 그리고 엑스프로의 오프로드 성능은 어떨지, 이 두 가지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과연 타스만 SUV 대신으로 해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또 이 픽업 트럭 기준으로 어떤 점이 괜찮을지. 그래서 오늘은 SUV 대신에 픽업 트럭 입문자 기준으로 볼 저와, 그 다음에 실제 픽업 트럭을 소유해봤던 에디터 1명, 총 2명이 오프로드와 공도에서 한번 어떤 느낌이 드는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출발해보시죠. 저는 현재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제 키는 179cm이고요. 지금 현재 2열에서 가장 세웠을 때 기본으로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2열이 궁금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픽업 트럭이지만 레저 여러 가지 또 승용을 고려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가족을 태워야 될 경우도 있을 텐데 과연 SUV를 대신해서 타도 될까 정도, 그런 궁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확실히 트럭은 트럭인 게요, 지금 등받이를 완전히 세우니까 제가 민방위 3년차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옛날에 군대에서 각 잡고 있는 그 느낌 들 정도로 확실히 세워져 있습니다. 쿠션이 불편할 정도는 아닌데 확실히 완전히 세워서 가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은 있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헤드룸은 넉넉하거든요. 그래서 헤드룸 공간이라든지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운전자 175cm 정도 되는 운전자와 똑같은 위치에 맞췄을 때 레그룸도 주먹 2개 정도는 들어갑니다. 179에 덩치 있는 사람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요. 근데 제가 타고 다니면 이렇게는 안 타고 다닐 것 같고요. 이 차량은 리클라이닝을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리클라이닝을 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레버를 잡아당기면은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근데 이 리클라이닝이 조금 다른 게 아래 시트가 앞으로 밀려가면서 리클라이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레그룸이 또 그만큼 조금 좁아지긴 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뒷좌석은 레그룸이 넓은 편은 아니고요. 그 외의 공간들, 특히 헤드룸이나 이런 공간은 충분히 확보를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잡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의외로 개방감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윈도우도 완전히 끝까지 내려가다 보니까 그 부분도 괜찮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확실히 그 등받이 각도 차이가 있어서 이 리클라이닝을 넣어준 게 좀 신의 한 수인 것 같아요. 이 미세한 각도 하나지만 이걸 하는 순간에 그래도 좀 탈만하다, 좀 편안하다 이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확실히 리클라이닝을 해야 타기에 딱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레그룸은 대신에 조금 아쉽긴 한데요. 그래도 발 밑에 공간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세단 타던 사람 입장에서 SUV보다도 조금 더 높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프레임 바디 위에 올라가는 것도 있겠지만 트럭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올라오는 느낌은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걸 타기 전에 엑스프로 오프로드 전용 모델을 탔었거든요. 확실히 그 엑스프로의 조수석에 앉았을 때보다도 뒤에 있는 게 진동이 덜 느껴질 정도로 의외로 승차감이 괜찮습니다. 그게 좀 많이 놀라워요. 승차감 자체도 생각보다 프레임이나 트럭을 고려했었을 때는 의외로 지금 괜찮아가지고 그 부분이 괜찮고요. 그리고 가장 좀 놀라운 부분이 정숙성입니다. 이게 아까 엑스프로도 동일한데요. 물론 트럭이다 보니까 뭔가 대단한 그런 정숙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탔던 픽업 트럭들을 고려했었을 때 일단 가솔린 엔진이긴 하지만 풍절음이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그러니까 트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확실히 조용하고요. 제가 아까 운전을 했던 이지용 에디터의 말 같은 경우에는 렉스턴에 비하면 거의 4분의 1로 소음이 줄어든 것 같다고, 렉스턴 소음이 4분의 1 정도로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정숙합니다. 픽업 트럭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고추 서 있고요. 그 다음에 A필러도 가파르게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리한데도 지금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물론 가솔린 엔진이라고 하지만 엔진의 그 진동 외에 지금 들리는 풍절음이 생각보다 조용해요. 뒷좌석에 오니까 지금 그나마 여기 뒷유리 쪽에서 조금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충분히 픽업 트럭을 생각하면은 이해하고도 남을 정도로, 이 정도는 충분히 들리면 하지라고 할 정도로 의외로 정수성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확실히 엑스프로와
일반 모델의 승차감 차이도 확연하게 느껴지고요. 엑스프로는 앞에 앉았을 때도 뭔가 노면을 읽다 못해 좀 더 타이어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더 높고 타이어 때문에 조금 더 도로가 읽혀가는, 조금 더 잔진동이 많이 들어오는 느낌이라면은 지금 현재는 크루젠, 일반 SUV와 같은 크루젠 타이어가 들어가고 나니까 높이도 그렇고 이 정도면은 SUV만큼 뭐 편안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대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저용으로 한번 입문해볼까, 픽업트럭 괜찮을까 하시는 분들은 뒷좌석을 트럭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아늑할 정도라고, 동급 트럭 기준으로는 훨씬 아늑할 정도로 이 부분이 좋네요. 물론 이제 앞에 운전석도 동일하겠지만 그래도 좀 높다 보니까 코너링을 돌 때는 확실히 조금 좌우로 움직이는 느낌이 뒤에서도 좀 같이 느껴질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가 진동이나 정숙성이 생각보다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또 막상 앞에 있는 이 조수석 시트가 눈앞에서 이렇게 흔들리는 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 이게 쿠셔닝과 이런 거를 잘 받아줘서 지금 괜찮은 건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뒤에 에어컨 송풍구도 저한테 잘 들어오고 있고 팔걸이부터 뭐 아임레스트까지 의외로 트럭 기준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편안하고요. 만약에 트럭 기준이 아니라 SUV 기준으로 하면은 조금 불편한 정도는 된다. 대신에 리클라이닝은 무조건 눕히셔야 그래도 조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쿠셔닝이 리클라이닝을 하더라도요, 아래 면적이 푹신합니다. 트럭 기준으로는 푹신한데 그렇다고 완전히 넓은 정도는 아니어서 살짝 179인치 기준으로는 무릎 쪽이 살짝 이렇게 올라가서 떠 있는 느낌이긴 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승용 같은 감각은 아니겠지만 그동안 제가 경험했던 픽업 트럭들과 비교를 했었을 때는 많이 편안하다. 그 대신에 또 리클라이닝 하고 나니까 뒤쪽으로 조금 진동이 등으로 조금 오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었을 때 본인의 기준을 좀 잘 생각하고 선택하기 추천을 드릴게요. 기존에 픽업 트럭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그냥 걱정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더 편하게 생각하고 하시면 되고요. SUV를 타셨던 분들인데 조금 낮은 세그먼트, 작은 세그먼트를 타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연식이 오래된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만약에 최신 이런 걸 타셨던 분들, 연식이 비교적 오래 안 됐던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한번 시승을 해보시고 선택하시기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기준으로는 만족스럽습니다. 우려를 하고 탔던 것 치고는 등받이 각도며 승차감이며 풍절음이며, 그 다음에 아까 오디오도 잠깐 틀었을 때 뒷좌석도 생각보다 잘 들어왔거든요. 하만카동 오디오가 들어가긴 했는데 뒷좌석 기준으로 했었을 때는 만족하면서 볼 수 있는 트럭 지구는 럭셔리한 감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타스만 주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픽업 트럭을 그렇게 많이 몰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국산 픽업과 수입 트럭은 몰아본 기억은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국산 픽업과 좀 비교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가장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일 테니까요. 수입 픽업 트럭은 또 배기량과 가격이 너무 큰 차이가 나서 국산 픽업과 비교를 좀 해볼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나라 픽업 시장이 좀 많이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신모델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해외 픽업 트럭을 사기에는 우리나라 정석 쉽게 맞지는 않은 부분도 크죠. 그리고 국내에 있던 모델 하나도 많이 오래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픽업 트럭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었는데 기아에서는 이 픽업 트럭이, 이 타스만이 픽업 트럭 시장을 좀 흥행하길 바라는 느낌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장 파이 자체가 작으면 뺏어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게 큰 이득이 되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경쟁 모델에 조금 주시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함께 파이가 좀 커가길 원하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커질 수 있을지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확실히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조용합니다. 지금 SUV 그냥 타는 것 같다고 해도 믿길 정도로 생각보다 너무 조용해요. 이게 지금 2.5 엔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젤이 아니다 보니까, 가솔린이다 보니까 조금 정숙성, 엔진에서 오는 정숙성이 좀 작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2.5도 4기통인데 이 덩치에 맞게 과연 토크라든지 견인과 짐을 실었을 때 좀 시끄럽지 않을까 저는 우려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이. 그렇지만 지금 짐을 싣지는 않았지만 짐이 없이 지금 탔었을 때는요, 지금 성인 2명이 타고 가도 이렇게 크게 시끄럽거나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지금 물론 항속을 하고 있고 지금 제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켜고 운전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항속을 하는 이 느낌이 그냥 SUV 타는 것 같습니다. 픽업 트럭은 기본적으로 프레임 바디라든지
각져 있는 외관, 특히 지금 이 A필러가 상당히 세워져 있거든요. 저는 이거를 차를 탈 때마다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이 카메라를 거치를 하다 보면은 A필러 유리창의 각도가 많이 느껴져요. 차량의 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A필러의 각도가 안 그래도 이 카메라 설치하다 보면 제대로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생각보다 엄청 가파른데도 불구하고 조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터널을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리창이 거의 지금 열고 닫았을 때 차이가 클 정도로 거의 유리창에서 풍절음을 막아주는 게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터널에서 상당한 차이가 느껴지고요. 엔진은 뭐 물론 출력은 어떨지 몰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가솔린이다 보니까 뭐 기대만큼 조용할 수 있다고 치는데, 이 풍절음이 정말 그래서 더 기대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지금 A필러에서도 원래 바람 소리가 들이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A필러에서 들어오는 윈도우 프론트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게 잘 보면 끝을 살짝 곡면처럼 다듬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기본적인 각도가 좀 좋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부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터널인데도요. 그래서 지금처럼 항속으로 주행하면은 터널 속도 의외로 괜찮고요. 뭐 지금처럼 구간 구간에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고 다니면 그냥 지금 제가 딱 뒤에 단면만 안 보면은 SUV를 운전하는 느낌이 정확히 듭니다. 그 정도로 기대 이상의 정숙성을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근데 확실히 높기는 높습니다. 물론 제가 주로 세단을 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제가 이걸 최고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확실히 그래도 트럭이고 프레임 위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높은 느낌은 들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로 봤었을 때 확실히 또 X프로와의 차이도 굉장히 또 큰 것 같거든요. 아까 X프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타이어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높아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잔진동이 진짜 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서도 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노면을 읽다 못해 노면에 약간 노이즈가 추가된 듯한 느낌처럼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전체가 다 그러진 않았지만, 근데 확실히 그냥 일반형은요, 아까 X프로를 타보고 지금 타니까 훨씬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별로 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리고 심지어 뒷좌석보다 앞좌석으로 오니까 확연하게 지금 잔진동이 많이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앞에서 주로 혼자 타시는 분들이라면은 SUV 대신에 이거 타도 뭐 어려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전체적으로 SUV에 가까운 감각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지만 역시나 조금 코너에서 돌 때라든지 그 다음에 속도를 줄이면서 할 때는 앞뒤로 움직이는 롤링 피칭이라고 하죠. 그 부분은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여기서는 트럭은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었을 때는 트럭은 맞지만 일상 중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도 SUV 못지않은 그런 편안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에코 모드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4기통이다 보니까 밟을 때 소리는 좀 올라오죠. 그렇지만 뭐 디젤 엔진이 아니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 제한 속도 내에서 추월을 할 때는 그렇게 걱정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가진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출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느낌은 들어요. 넉넉하진 않더라도 필요한 만큼 쓸 수 있고요. 지금 제가 에코 모드인데 노말로만 바꿔도 지금 1차선으로 추월을 할 때 엔진 소리는 물론 좀 커지는 감은 있습니다만 출력이 부족한 느낌까지는 아닙니다. 브레이크 세팅은 좀 리니어하게 느껴지는 대신에 그래도 확실히 조금 트럭이다 보니까 살짝은 더 밟아줘야 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 밟으면 감속되기 쬐는데 계속 꾸준히 밟으면서 방금 감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차이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노멀 모드로만 해도 지금 시원시원하게 엔진의 소리가 조금 커지긴 하지만 순식간에 올라갈 정도로 시원시원하게 갑니다.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 부족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트럭이니까 1차선은 닿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야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뭐 4차선이나 이런 데서 추월할 때 충분히 추월하고도 남을 정도의 가속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드라이브 모드를 한번 또 스포츠로 바꿔보면요, RPM을 확실히 좀 더 높게 끌고 가는 느낌은 있지만 큰 차이가 날 정도의 가속감은 아닙니다. 그냥 이 차량은 제 생각에 편하게 에코 모드 놓으시고요,
느긋하게 주행하시면 될 것 같고, 필요에 따라서 그냥 노말이나 스포츠를 잠깐 사용하셔도 일상에서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그런 출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디젤 엔진 같은 토크감이 부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운전해 보니까 저속에서의 뭐 디젤 토크감 대비 크게 뭐 부족한 느낌? 그냥 부족한 느낌 자체가 그렇게 들진 않은 것 같아요. 뭐 2.5 엔진이 두루두루 쓰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픽업 트럭에 맞게 아무래도 좀 튜닝이 됐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뭐 크게 불만 없이, 토크도 디젤 대비 부족하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뒤에 짐을 실을 때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긴 합니다. 오늘 행사에서 지금 뒤에 짐을 실을 수는 없는데 그 부분 좀 궁금하고요. 네, 지금도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섰지만 확실히 앞뒤로 살짝 흔들림은 느껴집니다. 아까 이제 오프로드에서 리뷰를 했던 이지용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렉스턴 칸을 1년간 보유를 했습니다. 초창기 모델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국산 픽업 트럭 하면은 떠오르는 모델이긴 하죠. 그 모델 타고 엑스프로를 탔을 때는 크게 큰 차이 날 정도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모델을 오고 나서는 확연하게 좀 차이를 느꼈던 것 같아요. 일단 정숙성에 대한 큰 만족도, 그리고 특히 승차감에 대한 만족도가 크다고 합니다. 실은 저도 그 모델 최신 버전을 그래서 작년에 탔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런지 그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그거는 나 트럭이야 라고 대놓고 티를 냈거든요. 근데 얘는 뭐 디자인뿐만 아니라 지금 주행하는 감각마저도 SUV의 느낌이 가깝습니다. 딱 지금 1열까지만 자르고 봤었을 때는 그냥 SUV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코너링이라든지 롤링 피칭이 좀 일어날 수 있는 그 물리적인 요소는 어쩔 수 없을지라도 그냥 일상에 타기에는 좋고요. 대신에 확실히 좀 높은 느낌은 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X프로랑 지금 일반형 모델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오프로드를 주로 가시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굳이 멋이나 아니면은 흔히 말하는 자세, 아니면 어쩌다 한 번 갈 오프로드를 위해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일상 위주로 하되 어느 정도 내가 레저도 즐기고 뭐 여가생활 뭐 이런 거 즐길 정도다라고 하시면 차라리 그냥 일반형 타스만에다가 뒤에 탑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액세서리를 추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X프로가 확실히 오프로드 특화인 게 이 공도에서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승차감은 확실히 훨씬 편하다. 그렇지만 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가는 캠핑장 오지 정도로 못 가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그래서 완전히 오프로드 식으로 타실 거 아니라면은 제 일반 모델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지금 코너 돌 때 조금 더 기울어진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불안할 정도는 아니어가지고요. 네, 좋네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SUV 대신 이거 사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라면은 뭐 만약에 SUV 대신에 픽업 트럭을 가져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타스만은 거부감 없이 할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지금 이 픽업 트럭 시장이 우리나라에서는 모델이 많지도 않고 또 너무 특수하잖아요. 국산 픽업 트럭 한 대, 그것도 디젤 하나, 그 다음에 대배기량의 수입 풀사이즈 트럭.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차가 들어옴으로써 더 선택권이 넓어진 기분이 든다고 할까요? 그래서 덕분에 뭐 2.5 엔진에 적당히 타고 다니고, 그 다음에 뒷좌석도 아까 좀 어느 정도 괜찮고, 그 다음에 옛날 트럭처럼 시끄럽거나 불편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편하게 탈 수 있는 정도, 그런 차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은 타스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나라 시장보다는 해외에, 제가 듣기로는 아마 호주 시장에서 좀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호주 시장에 맞게 뭐 나온 게 좀 더 많이 있겠지만 국내 시장에서도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입니다. 국산의 픽업 트럭 시장을 좀 키워볼 수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아요. 예. 저도 픽업 트럭에 대해서 느꼈던 불편함, 진동, 시끄러움,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차를 타면서 별로 안 느껴지다 보니까 동급 국산 모델을 타보고 났던 사람이라면 더 만족도가 크게 느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카티의 이지용입니다. 제가 1년 넘게 칸의 오너였어가지고 요 타스만 픽업 트럭 시승, 오프로드 시승에서 조금 비교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운전대를 잡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도강 코스를 지나가 볼 건데요. 타스만은 도강이 80cm까지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도강할 물의 깊이는 50cm입니다. 도강을 하고 있는데요, 뭐 큰 무리 없이 앞차하고 뒷차를 보더라도 물 높이가 큰 무리 없이 50cm 정도는 그냥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오프로드에서 도강을 하면 물살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물살은 없는 곳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듯이 꽤 노면이나 뭐 실제 물 높이가 실제 도강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모글 코스 같은 경우는 이게 탈출각이 뒤나 앞에 그리고 중간에 걸릴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이제 걱정되는 부분인데 크게 무리 없이 아무데도 닿는 곳 없이 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목을 후에 바로 다시 도강을 하는데요. 노면 설정을 확실히 좀 러프하게 해뒀어요. 조금 울퉁불퉁하게 해둬서 10km도 안 되는 속도로 나가고 있는데 큰 무리 없이. 자, 이제 도강은 다 완료했고요. 도강 주변에 생기는 진흙, 요 머드앤모글 코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터레인 모드를 머드로 바꿔놨고, 여기서 미끌리는지 오른쪽 왼쪽 각도를 모두 다르게 설정해 놨거든요. 됐을 때 차가 얼마나 잘 빠져나갈 수 있는지. 물에 젖어 있는 노면인 이 진흙 노면에서도 크게 미끌리는 것 없이 잘 나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차가 지금 이 부분에서는 거의 바퀴가 하나씩은 무조건 뜨거든요. 그래서 바퀴 3개로만 가는데도 안정감이 있습니다. 앞에 차 보니까 거의 그냥 앞에 앞범퍼가 달 정도로 가는데도, 큰 모구를 지날 때도 앞에 범퍼가 땅에 닿지 않아요. 확실히 차고가 높아서 오프로드를 할 때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돌이 많은 워터앤락 모드로 변경을 하고, 터레인 모드를 이 미끄러운 노면 그리고 울퉁불퉁한 노면, 고르지 않은 노면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 락 모드에서의 엑셀감은 확실히 스티어링 휠의 반응을 제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래서 큰 무리 없이 실제 물이 흐르는 구강을 하는 코스인데도 무리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프로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형에서 시작을 하시게 돼서 이런 부분은 참고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칸을 타면서도 제 취미가 낚시랑 캠핑이어서 오프로드를 꽤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타스만을 운전하면서처럼 재밌게 다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칸이 안 좋다 이런 게 아니고, 확실히 타스만의 이 성질이 오프로드에 특화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이거 그냥 사실 분들은, 오프로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뽑아서 별다른 튜닝 없이 바로 가도 기초 정도? 중급 정도는 아닌데 기초 정도는 바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도강하는 깊이는 아까 도강했던 강보다 15cm 정도 높은 65cm입니다. 근데 충분히 무리 없이 탈출이 되고요. 그리고 탈출한 다음에 진흙바닥으로 딱 들어오는데요. 진흙바닥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 가능합니다. 좌우의 고도가 다른 둔턱을 지금 넘었는데요. 범프 코스였는데 무리 없이 운전 초보자들도 그냥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숙련된 분이시다, 뭐 이런 분들이 하는 리뷰와는 다르겠지만, 초보자 그리고 오프로드를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타스만을 사셔서 오프로드를 즐겨보셔도 무서워하실 필요 없이, 사고날 위험 없이 안전하게 차가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갈 코스는 사이드힐 코스로, 그러니까 차가 거의 옆으로 누워서 가는 거거든요. 이거 차가 뒤집힐 것 같아서 조금 무섭긴 한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오프로드 굉장히 재밌습니다. 와우. 우와. 쏟아질 것 같아. 오. 이거 안 쏟아져 이거? 이거 무조건 쏟아질 것 같은데? 어우. 25도였거든요 지금? 근데 재밌네요. 재밌어요. 35도까지 가능하다는데 지금은 25도로 했는데 지면이랑 계속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재밌어요. 다음 코스는 업앤다운 힐인데요. 여기서는 타스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는 엑스트랙을 이용해 볼 겁니다. 그게 뭐냐면 크루즈 컨트롤인데 오프로드형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10km 미만으로 내가 엑셀을 밟지 않아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줘서 운전자는 조향만 신경 쓰면 되는, 그러니까 오프로드 할 때는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엑셀 밟았다 브레이크 밟았다 하면서 운전의 피로감이 훨씬 높아지잖아요. 물론 그게 재미라고는 할 수 있지만 타스만 같은 경우는 그 재미를 뺏었다기보다
그 재미를 느끼기 전에 조금 더 조향에 익숙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좀 더 수월하게 오프로드를 탈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엑스트랙 모드를 키고 업앤다운 힐 코스를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주 천천히, 지금 3km거든요 아주 천천히 차가 가요. 뭐 제가 엑셀이나 브레이크 밟는 거 아무것도 없이 조향만 하고 있습니다. 조향만. 아, 이거 어휴, 이거 갖다 앞에 박는 줄. 얘가 언덕에서 필요한 힘을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줍니다. 자동적으로 조절을 해줘서 3km를 유지하는 대신 이 RPM을 조절을 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오프로드 자율주행 같은 느낌이에요. 물론 뭐 핸들은 안 하고 있지만 이거 굉장히 신기하네요. 이거 굉장히 신기하네요. 밑으로 내려갈 때도 잘 잡아줘요. 3km로. 아까 제가 10km라 했었는데 이게 3km인가 봐요. 제가 2단계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그 속도는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의 느낌은 굉장히 재밌었다입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차를 믿고 오프로드를 해도 되겠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오프로드는 운전자를 믿어야 하는 레포츠였다면, 근래에 나온 픽업 트럭들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타스만을 경험한 결과로는 운전자를 굳이 믿지 않아도 차를 믿고도 즐길 수 있겠다. 요 주행 시승평이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에 탔을 때 느낌이라던가, 어쨌든 감성이 중요하잖아요. 느낌이라던가 차를 오프로드로 실제로 내가 운행을 하면서 막 심하지 않은 어려운 오프로드가 아니더라도 즐길 수 있는, 차로 재밌게 오프로드를 즐길 수 있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입문하기에 너무 좋아요. 근데 저도 뭐 칸으로 엄청 오프로드를 입문했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입문자용으로서 칸과, 그냥 제가 아는 딱 칸과 비교를 하자면 이 차를 칸이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프로드 입문에 관해서 꼭 한번 타스만으로 오프로드를 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